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대형 수국 화분의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특히 오늘 알려드리는 가지치기와 분갈이는 작은 수국 화분이 아닌 3년 이상 키워 덩치가 많이 커진 수국들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 화분의 크기를 키울 수 없고 내년에도 비슷한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한 가지치기와 분갈이 방법입니다. 총 4개의 화분을 분갈이해 주었는데요. 저마다 상황과 분갈이 방법이 다르니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참, 분갈이는 연중 언제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강전정 가지치기는 8월이 지나기 전에 완료를 하셔야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수국들의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가지에 힘이 없어 지지대를 많이 설치해 두었는데요. 지지대를 먼저 제거합니다. 노지 수국과는 다르게 화분에서 수국을 키우면 살짝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년지 수국이 아닌 일반 원예 수국을 추운 곳에서 키우려면 화분 재배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국 화분 재배는 여러 장점들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 정도 가지를 잘라준 상태고요. 수국의 가지를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밑둥만 남기고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이상 묵은 줄기 같은 경우는 짧게 잘라주고요. 올해 올라온 새 가지들도 최대한 짧게 잘라줍니다. 하지만 마디에 튼튼한 눈을 확인을 하시고 그 위에 2-3cm 부분을 잘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간혹 잘린 단면이 감염되거나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유 길이를 두고 잘라주면 그런 상황이 생겨도 수국 눈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는 가지들은 가차없이 밑둥에서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가지가 너무 가늘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새 가지들도 똑같이 가늘게 되고 축축 처지기 때문에 수국 수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꽃도 피우지 않거나 피더라도 굉장히 작게 펴요.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자르는 강전정은 꼭 9월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월동하기 전에 수국눈이 터서 새 가지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새 가지들이 만들어진 후 월동을 해야 꽃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혹시 영상을 너무 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가지치기 없이 키우시고 내년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이후에 뿌리 부분에서도 새 가지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얘네들을 굵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아래 새 가지들이 빛을 잘 받아서 튼튼하게 자라줄 거예요. 이미 10cm 정도 자라 올라온 새 가지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 옆에 묵은 줄기들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짧게 잘라주었습니다. 묵은 가지 아래쪽에서도 튼튼한 새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새순까진 자르지 마시고 새순 윗부분까지 잘라주세요. 이 묵은 가지는 아랫부분에서 분지가 잘 되어 있고 가지가 굵어서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새 가지가 될 눈을 보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워낙 수국의 덩치가 커서 그런지 잘라낸 가지가 한아름입니다. 수국 삽목도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독일카시 청수국의 강전정이 마무리되었고요. 옆에 팝콘 수국 가지치기 차례입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화분 위에 버섯이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화분 아래로 수국 뿌리가 자라내려와 땅으로 뻗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버섯을 제거해주고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팝콘 수국은 아랫부분 가지들이 튼튼해서 너무 짧게 자르진 않았고요. 원래 키의 반 정도로 가지를 잘라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디 부분의 눈을 확인하면서 자르면 내년에 꽃 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가을 노지에서 캐서 화분으로 옮기며 철사로 교정을 해주었던 흔적도 보이네요. 화분으로 옮긴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이 큰 화분에 뿌리가 꽉 차고 물구멍으로 자라나왔습니다. 화분을 흙 위에 올려두고 키우면 뿌리가 땅으로 뻗어내려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강전정을 마치고 앙상한 모습으로 변한 독일카시 청수국과 팝콘 수국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차마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뒤에는 새 가지들이 자라나와서 점점 예뻐질 거예요. 자, 이제 팝콘 수국부터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이 팝콘 수국은 35리터 대형 화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화분으로 옮겨주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뿌리 정리를 해준 뒤 그대로 이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뿌리가 꽉 차서 그런지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화분을 눕히고 화분 옆을 두드려 화분과 뿌리를 분리시킨 후 뽑아내면 쉬워요.
뿌리가 가득 차서 화분 모양 그대로 뽑혀져 나왔습니다. 이제 수국의 뿌리를 반 정도 잘라낼 거예요. 가지를 많이 잘라낸 만큼 뿌리를 정리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새 흙이 채워지면서 양분도 보충이 되고요. 수국의 뿌리는 굵고 깊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얕게 뻗는 성질이 있어요. 삽을 이용해서 반 정도를 시원하게 절단해 줍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화분 윗부분 흙도 살짝 제거해 줍니다.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섯이 많이 피어 있었어서 제거를 해주었어요. 이때는 흙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흙 아래에 있어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새순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새순들이 가을 동안 성장해서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을 보여줄 거예요. 흙은 바특 믹스를 사용합니다. 바특과 원예용 상토를 반반 섞어서 수국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상토만 이용해서 키울 때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국 뿌리를 잘라낸 만큼 화분에 바특 믹스를 채워줍니다. 화분이 커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뿌리 정리를 한 팝콘 수국을 조심히 화분에 안착시킵니다. 높이는 딱 맞네요. 이제 화분 속 남는 공간에 흙을 채워주면 끝입니다. 흙을 소복하게 얹어준 후 화분을 두드려 다져주면 좋아요. 다음은 독일 가시청 수국 차례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화분 옆을 두드려서 분리를 시킨 후 조심해서 뽑아줍니다. 역시 뿌리가 꽉 차 있네요. 이 독일 가시청 수국은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팝콘 수국에 비해 훨씬 작은 화분에 키웠는데 이번에 같은 크기의 35리터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화분이 수국에 비해 작게 되면 물을 정말 자주 줘야 하고 가지도 잘 처지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흙이 들어가는 부피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화분 아래 바특 믹스를 채우고 뿌리 정리를 하지 않은 수국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기존 화분과 새로운 화분의 윗지름은 비슷해서인지 새 흙을 넣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드러내서 윗부분 흙만 살짝 제거한 뒤 다시 화분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새 흙이 쑥쑥 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흙을 채워주고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무늬 수국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 수국들은 강전정은 해주지 않고 수영이 흐트러진 가지들 위주로 잘라줄 거예요. 아직은 덩치나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진 가지들 위주로 잘라주었어요. 가지를 자를 때 마찬가지로 새순이 될 부분을 확인하면서 잘라줍니다. 무늬 수국들은 올 봄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었고 아직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지 않아서 내년까지는 그대로 키울 계획이에요. 이렇게 대형 수국 화분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시원하게 흠뻑 물을 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만 영상을 찍은 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따로 물은 챙겨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빛 좋은 곳에서 10월 중순까지 관리하면 건강한 새 가지들이 많이 자라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월동이라는 큰 산이 있지만 화분 월동은 그때 한 번 더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얼른 가지치기를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